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궤양성 대장염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 궤양성 대장염과 그리고 크론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7년에 약 6만 명에서 2021년 8만여 명으로 25% 정도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이었는데 지금은 뭐 남녀노소 그리고 젊은 층, 중장년층 할 것 없이 다들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 원장님, 정확히 이 궤양성 대장염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염증성 장 질환 중에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장염, 대장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궤양성, 이 점막에 상처가 나서 궤양이 생기는 거, 이런 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설사라든가 뭐 혈변이라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고요.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또 특징적으로 이제 증상을 완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해요. 예. 네. 증상이 다 좋아졌어도 재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다 나았어도 1년 안에 재발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 되고요. 또 5년 안에 재발하는 확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숙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한국인의 이 대장 질환 중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궤양성 대장염도 있지만 또 앞서서 제가 얘기한 크론병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 두 가지 질환의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최 원장님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구별을 잘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 자체에 좀 국한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있으니까 어떤 설사, 뭐 혈변, 복통 이런 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하면 금방 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크론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더 젊은 층에서 발생을 하는데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목구멍에서부터 항문까지. 아. 그래서 이제 증상이 약간 비특이적인 복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배가 아픈데 뭐 장염처럼 뭐 설사도 하고 배도 아프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기도 하고 예민해서 좀 장염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치료가 있다든가 항문에 네.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혹시 크론병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크론병이 만약에 대장 점막까지 침범해 있으면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장에만 침범이 돼 있으면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죠. 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캡슐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어서 이제 캡슐로 안에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네네. 확인할 수 있는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풍선 보조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풍선을 이용해서 소장을 좀 벌려주는 거예요. 또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크론병을 좀 확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대장염에 의심이 된다면 네. 일단은 한번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궤양성 대장염을 양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부터 알아보고 그다음 한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최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맨 서두에 제가 관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증상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소실된 걸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 관해가 총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증상의 관해. 증상이 다 좋아져서 멀쩡한 거예요. 설사도 안 하고 혈변도 없고 복통도 없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내시경적 관해입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 깨끗한 거예요, 대장 점막이.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내시경적 관해고 세 번째는 조직학적 관해라고 합니다. 내시경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 완전하다. 이런 게 이제 조직학적 관해인데 보통은 이제 내시경적 관해까지는 확인을 하고 이제 멀쩡하게 된 거를 이제 또 띄어서 확인은 안 하기 때문에 한 내시경적 관해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치료는 이제 양약 치료를 하죠. 네.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연고를 바르듯이 항염증제 투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 자체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몸 전체의 염증을 해결해주는 스테로이드제를 씁니다. 예. 그런 걸 써도 안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쓰고요. 네.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생물학적 제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염증성 매개인제를 차단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효과를 많이 봐서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장에 천공이라고 해서 구멍도 나고 협착도 나고 아니면 급성 대장염이라고 해서 다 염증이 생기면서 열이 나고 하면은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도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약물적인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에 좀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수술 전에 약물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또 한방적인 치료 방법이잖아요. 네. 네, 한방에서는 어떻게 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아까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 설사하고 그다음에 복통이 있고 혈변을 보고 이런 네. 증상이잖아요. 네. 이런 증상이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네. 한의학의 장점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약을 썼더니 좋아졌다더라. 이런 약간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류들이 있습니다. 네. 뭐 설사라든가 리질이라든가 장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좀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뭐 화설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뭐 적색의 끈적한 대변을 본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가 리질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름 같은 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고름과 함께 피가 섞인 대변을 본다. 아니면 신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벽에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몸이 굉장히 수척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분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의 몸에 맞춰서 체질에 맞춰서 바른 처방을 쓰다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한방 단독 치료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으시면은 거의 이제 양방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양약 치료를 쭉 하시다가 이제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방 치료를 쭉 받으시던 분들은 같이 치료를 합니다. 아, 한 예. 양방 병용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양방 치료를 쭉 받으셨는데 이제 끝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안 하시고 그냥 오시는 경우는 이제 한방 단독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네. 자, 한의학에서 보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 사례를 그 논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궤양성 대장염이 굉장히 치염내가 많습니다. 근데 치염내가 많아도 이걸 이제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많이들 발표가 됐는데 네. 단순히 이제 치염내에 대한 논문이다 보다 보니까 그냥 치염내에 대한 논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상기 두 개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예전에 썼었고 이제 한방 네카케이지에 올린 논문들이니까 네네. 환자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골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0대 여성이셨어요. 20대 여성이셨고 이제 뭐 종합병원에서 검사 받아서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으시고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했는데 잘 안 나으셔서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너무 아프고 혈변을 계속 하고 체중도 빠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상태셨는데 이제 약간 음결이라는 한방의 변증명으로 진단을 하고 평위쥐유탕이라는 약을 썼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뭐 설사라든가 뭐 복통이라든가 혈변이라든가 뭐 식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증상의 관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방 단독 치료로 증상의 관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남성이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이셨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하시다가 안 돼서 입원을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만 먹어도 다 무조건 설사하시는 분이에요. 야, 예. 드실 수 있는 게 미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먹으면 혈변까지 계속 보시다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뭐 빈혈이라든가 체중 감소 이런 게 심하셔서 5kg 이상 저하가 되시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아무것도 먹으면 다 설사를 하시는데 만두, 부추가 들어간 만두를 드시는 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너무 네네. 신기해서 보통 네. 밀가루 먹으면 탈이 나시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그 증상과 함께 신설이라고 해서 새벽에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 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허 증상인데 부추가 또 하는 작용이 신허를 보충해 줍니다. 남자들 정력이 좋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처방 조중 건비안이라는 처방을 썼더니 갑자기 막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 증상이 좋아지셨고 내시경상에서도 다 정상을 받으셨고 3년 후에 네. 이제 재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 3년 후에 외래를 오셨을 때도 그 정상을 유지하시고 체중도 7kg나 부르셔서 다시 건설 현장에 복귀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치료례가 있군요. 무엇보다도 이게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똑같은 병명을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원인이 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실제로 이 궤양성 대장염에 있어서 한약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와 관련된 논문 역시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치험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한두 건 치료해서 치험례 내면 되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정말로 이게 한약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궤양성 대장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을 확인을 해서 시스테믹 리뷰라고 하는데 통계 고찰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유럽 학회지에 네. SCI 논문인데 공신력 있는 학회지에서 논문이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논문을 참고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영국, 뭐 이스라엘, 스페인 여러 가지 나라의 논문을 다 취합을 해서 예. 과연 한약을 병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요거를 좀 논한 시스테믹 그 논문 고찰인데요. 네. 한 1,8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양약 투여도 하고 한약 투여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논문입니다. 네네. 그 경우를 봤을 때 증상의 관해가 된 게 양약 병용을 한 경우에 한 26% 정도 훨씬 더 좋았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관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률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재발이 잘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재발이 안 되는 상황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66% 정도 훨씬 좋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사실은 한약 치료가 최고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양약 치료를 하는 기본 안에서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도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볼 만하다. 뭐 수술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 네네. 대장 그렇죠, 절제술 맞아요. 뭐 하기 전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다. 이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궤양성 대장염의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